참 여기 어려운 허북성 먼 시골로 왔습니다. 여기는 허북성 당양시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농촌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굳이 먼 데까지 찾아왔느냐. 여기 뭐 있죠? 광우의 몸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관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왜 몸이 여기 묻어 있어요? 머리가 낙영에 먼데 있어요. 예, 우리 삼국지 읽어보신 분, 형주, 당양. 원래는 맥성에서부터 쫓겨갔고, 관우가 도망치다가 이 당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관평이 따르고 있고, 100명도 안 되었어요, 남은 군사들이. 그렇다가 오나라 여몽의 군대에게 포위가 됐고, 항복하라, 안 한다. 그래서 목이 잘립니다. 관우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나라의 성군은 그 관우의 목을 낙양의 조조한테 바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서 조조가 낙양에서 그 머리를 황제의 예로 장사 지낸 데가 관림이란 데고, 여기는 목이 없는 육신이 묻힌 묘가 바로 관릉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입구에서 봤는데요. 중국에서 관유의 무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8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8군데 중 제일 황陵, 황제 무덤처럼은 황제릉처럼 그래, 꾸며놓은 그렇게 데다. 크게 꾸몄어요. 그런데 그 8개 중에 3개 외에는 다 사당들이고 무덤은 아닙니다. 아니, 네. 무덤은 3개. 즉 관우의 고향에 의관총, 원청시에 의관총이 있고, 아까 말한 낙양에 관림, 그 다음에 여기에 관릉 3개고,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황제의 예를 갖춘 데가 이곳이다. 네. 이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부러 이 묘소에 찾아오기 위해서 챙겨온 술이 관공방입니다. 관공방. 네, 중국 전국에서 관우의 이름을 정식으로 딴 이 술이 바로 이 관공방입니다. 관공, 관우입니다. 요거 우리 여기서 우리 왕라오서랑 네. 한 잔 시험을 하고 묘소에 한 방울 올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우의 술을 관우의 묘 앞에서 마시면 이 별 마시겠다. 감회도 놀랍습니다. 네. 냄새는 맡으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요? 네. 괜찮은 술인 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는 술지만은. 광우는 이 면이지만은 저도 1년은 최소 한 번은 절에 가요. 그런데 꼭 관유는 그 동상 앞에서 절하고 뭐 중국 사람한테는 뭐 돈은 된다고 뭐 장사 잘 된다고 그거를 다 관우 상에 앞에서 뭐 돈 내는 것 말고 한국말로 잘 모르는데 그냥 표시를 좀 하고 절 3번 하고 중국에서 시향도 저도 아까 많이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중국인들이 특히 관우는 신의 급수로 올렸습니다. 네. 신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무당들이 관우 신을 모신 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관우한테 무언가를 기원하면 네. 꼭 들어준다. 네네. 요조비. 네. 그래서 막 이걸 잘하고 뭐 잘 모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장군님한테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관공방 술입니다. 관은 관우의 성씨고요. 공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자주 썼던 말입니다. 박공, 김공 할 때 그 존칭어. 그리고 요 방자는 어떤 작업장, 가게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주방, 우리식의 술도가 양조장 그런 뜻입니다. 42도 125ml짜리입니다. 이 작은 병이 지금 중국 현지에서 15위안 정도, 우리 돈 3,0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여기 분류 표시에 소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는 작은 병이라는 뜻이고 정제, 이것은
이 관공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분류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호북 관공주업 유한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 술의 원료 표시가 나옵니다. 유고량, 즉 찰, 수수, 그리고 대미, 쌀, 유미, 찹쌀, 소맥, 밀, 옥미, 옥수수, 요 5가지 곡식이 주원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량액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중요한 표시 하나가 있어요. 액태법 백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고태법 백주 이야기를 몇 번 했죠. 고태, 단단한 모양 그대로 이 뜻입니다. 액태, 물과 같은 형태로, 즉 술을 만들 적에 발효 과정에서부터 정류까지 가는 동안 그 원료 곡식의 모양이 깨지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것, 그게 바로 고태법입니다. 원래 곡식 모양 그대로 양조 과정을 밟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거의 안 들어가죠. 때문에 술의 생산량은 적지만 원료의 맛, 향, 그것은 그대로 뽑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태법 술들은 좋은 술들, 비싼 술들을 만들 때 자주 쓰는 방법이고, 이처럼 액태법 술은 죽, 미음 그런 형태로 발효 과정, 정류 과정까지 가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이 액태법에는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태법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 술의 맛과 향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인공의 첨가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액태법에는 이 차이가 고태법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액태법 백주는 대개가 저가의 술들, 대중들이 싼 가격으로 즐겨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술이기도 합니다. 이 관공방 술이 중국 백주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그 수십만 개의 백주 회사들 중에 120위권에 있습니다. 호북성 지역 안에서는 6위권에 있는 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도화향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호북성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대형 백주 회사입니다. 이 관공방 주업은 도화향 그룹 안의 산하 회사입니다. 2002년도에 도화향에서 관공방을 인수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관공방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도화향이 인수한 이후부터 급속한 발전을 합니다. 호북성에서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술로서 이름을 높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백주시장에서는 그 현상을 관공방의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붙이곤 했습니다. 지금 이 관공방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네 술이 한국, 일본 등지로도 수출이 된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서울에서 이 술이나 술 이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공방 술은 도화향에 인수되기 이전까지 당양에 술공장 그리고 본사가 있었습니다. 당양, 제가 앞에 서두의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관우의 묘가 있는 그 작은 도시, 그게 당양입니다. 거기에 술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당양에는 일부 생산 시설들만 남아있고 이 회사의 본사는 도화향 그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화향이 이 당양에서 멀지 아니한 장강 바로 옆에 이창에 있습니다. 이창. 그래서 지금 이 술회사 주소도 보면은 호북성 이창시 이릉구 용천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릉구라는 이름, 삼국지 팬들은 금방 어떤 전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죠? 이릉대전이라는 것. 당양에서 관우가 죽었죠. 그 소식을 들은 촉한의 유비가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대군을 일으킵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그래서 송건이 이끌고 있는 오나라를 치겠다고 해군을 이끌고 오늘날 사천성 청두를 출발 여기 이창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날 이창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샨샤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댐 그리고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강이라고 하는 그 장강이 사천성에서부터 흘러와 가지고 충칭을 거쳐서 이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산의 협곡 사이로 빠지는데 거기가 삼협입니다. 산샤. 그 협곡이 끝나는 때쯤에 오늘날 샨샤 댐이 있고 그 댐 바로 옆에 도시가 이창입니다. 유비의 군대가 여기까지 진격했었습니다. 초반에 승승장구하던 유비 군대가 이릉에 도착했을 적에 유비 현덕이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즉 자신의 군대를 숲속에다 진을 치게 합니다. 메마른 계절에 숲에다가 군사들을 주둔시켰다. 병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나 다를까 육손 장군이 화공법으로 온 숲을 불질르면서 유비 군대도 거의 전멸에 이르를 정도로 비참한 패배를 겪습니다. 유비 현덕이 자녀 병력을 이끌고 백제성으로 도망쳤다가 현덕 스스로 그 백제성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분노와 복수심, 그것이 저지른 엄청난 패배, 그리고 청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아버린 그 사건, 그게 바로 이릉대전입니다. 지금 관공방 수로에서 나아가서 도화양 그룹이 이 이릉에 있습니다. 한 잔 마셔보고요. 이 수로회사에서는 자기네 수로의 맛과 향이 우선 짙으면서 담백하고 곡식의 향기가 그대로 상쾌하게 전해지면서 우아한 느낌을 준다고 그럽니다. 싼 술이라 그랬죠.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술은 같은 브랜드의 술이라고 해도 500위안짜리, 50위안짜리 술 맛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약간 거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극적이고요. 대신에 한쪽에 그 부드러운 가닥이 펼쳐지면서 먹는 gem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산뜻하고요. 물론 이 술에도 액태법이라고 해서니 어떤 첨가제 같은 것이 들어갔을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과일향 같은 것을 내는 그런 인공의 첨가제입니다. 그런 탓인지 은은한 향기가 남습니다. 이 관공방의 가장 고급 술들은 보통 V6, V8, V9 이렇게 갑니다. V9이 최고가 술입니다. 이건 뭐 한 윗돈 15만 원 선 정도가 됩니다. 중간 가격대에는 전장, 동장, 지존 이런 술들이 있습니다. 이들 술이 200위안에서 300위안, 우리 돈 4만 원에서 6만 원 선이고요. 가장 낮은 단계 저가의 술에는 작은 병에 적혔던 것처럼 정제, 정품, 교장 이런 글자들이 있는 술들입니다. 요건 대개 다 100위안, 우리 돈 2만 원 아래의 가격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삼국지 팬들이 많아가지고 직접 자기 발로 이 호북성에 삼국지 무대들을 찾아보겠다라고 길을 나선 여행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북성의 형주 땅을 많이들 여행하고 그럽니다. 130회로 엮어져 있는 삼국지 연의에서 이 형주 땅이 3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땅이 이 형주예요. 아까 말한 이창에서 남동쪽으로 조금 오면 형주입니다. 그게 형주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형주 땅은
지리적 위치상으로도 가장 요지입니다. 북쪽으로 위나라, 동쪽으로 오나라, 서쪽으로 총나라, 그 세 개의 나라의 세력들이 한 곳에 부딪히는 데가 바로 이 형주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놓칠 수 없는 요지가 바로 형주였기 때문에 삼국지에서도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유비현덕이 관우에게 이 땅을 꼭 지키라고 명령했던데도 바로 그 형주였습니다. 그런데 관우가 조금 방심했죠. 자기 힘으로 조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양양 번성을 공격합니다. 형주를 비우고 그 사이에 오나라 군대가 쉽게 성을 점령해 버렸죠. 뒤늦게 관우가 군사를 돌이켜서 형주로 돌아와 봤더니 이미 성은 빼앗긴 때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나라에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맥성을 거쳐서 맨 앞에 소개했던 그 당양까지 달아나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오나라의 군대가 임저협석에 잠복하고 있었죠. 그리하여 백전무패의 노장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땅, 거기가 바로 당양이고 그 당양에서 생산되는 술이 관공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당양에는 또 하나 중요한 고전장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3대 고전장이라고 하는 그 장판파입니다. 삼국지 앞부분에서 모두들 감동적으로 읽었던 부분 있죠. 유비현덕이 백성들까지 이끌고 남쪽으로 도망을 갈 적에 조조의 군대가 민물처럼 뒤를 추격해 옵니다. 유비현덕이 그 위기에 처했을 적에 장비가 나서 가지고 제가 후방을 지키겠습니다. 빨리 가던 길을 가십시오 하고 홀로 말을 탄 채 버텨섰던 자리, 그게 널판자가 걸려있는 장판교 다리였다 이겁니다. 거기서 장비가 창을 가로쥔 채로 뒤따라온 조조의 대군한테 소리 지르죠. 나 장비 익덕이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와서 나와 겨룰 수 있겠느냐? 그 목소리가 우레와 같아가지고 조조의 장수 하우글이 말에서 떨어져서 적사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위시에 눌려가지고 조조가 군대를 돌렸던 자리, 장판파라 그럽니다. 그 자리도 지금 당양에 있습니다. 똑같은 술인데도 술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술을 어디서 누구랑 마시느냐에 따라서 술맛이 전혀 달라지고 그 이후에 오는 취기에서 느끼는 감회도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중국 백알에서 가지는 지명 그리고 인명의 브랜드들이 그 개인한테는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곤 그럽니다.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이 관공방술을 한번 마셔봤습니다만은 이번처럼 관우의 묘소에서 그것도 머리가 잘려갖고 머리는 먼 다른 지역에 가 있고 몸뚱아리만 묻힌 그 땅에서 마시는 이 술맛이 정말로 각별하더라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어릴 때부터 삼국지를 접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만화와 소설로, 영상으로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인간 세상을 깨치고 사람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숱한 영웅 호걸들 중에 가장 비장하게 다가오는 인물 관우, 그 이야기가 담긴 이 술, 기회 되시면은 스스럼 없이 만나서 기분 좋게 한 잔 들이키면서 삼국지를 읽으면서 손에 땀까지 쥐었던 그 시절을 추억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